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정부나 기업 내에서 조직 구성원이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두고 그를 내부 고발자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는 휘슬블로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서는 공익신고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공익신고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찰 신분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밖에서 본 정치인 그리고 실제 내가 해본 정치인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난 몇 달간 지내신 소감이요? 지난 그 9년여간 네. 예,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네. 공직자다라는 공통점 하나를 빼고는 네. 예, 일상생활에서부터 네. 예, 아주 많은 것들이 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건 업무의 성격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차이, 네. 예, 또는 법조와 입법부의 차이, 예, 이런 이제 업무의 성격에서 주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그 7월 30일에 네. 국회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등원 1호 법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왜 이런 개정안을 내셨는지 입법 배경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공익제보자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자의 밤이라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네. 그곳에서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네, 네. 그때만 해도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라는 용어 자체도 참 낯설 때인데 예,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에 초청받아서 그간 쭉 지내온 역사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이제 어떠한 삶의 이력을 가지셨는지 그곳에서 가까이에서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보호가 정말 필요하고 아. 정말 그 고단함이 느껴지는 그분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네. 그리고 좀 우리 가까이로 이끄는 그러한 활동들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네. 사회에서 그분들을 품어야 한다. 예,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네. 그러한 그 생각의 연장선 상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공익제보자 보호 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이런 개정 사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익 제보자의 밤이라는 행사가 꽤 역사가 오래됐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서 예. 아 그런 행사도 있었구나 싶어서 예. 좀 여쭙습니다만. 예, 역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네. 잘 또 알고 계시는 뭐 이지문 중위님이랄지 네네. 예, 이문옥 감사관님이랄지 해서 네.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음. 그만큼 그분들만의 이제 그 삶으로 격리가 되다 보니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입법데이트 이 시간에서도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잠시 다룬 적이 있었고요. 네. 이 공익신고자 범위에 교육 분야가 빠져 있어서 이 점을 개선한다라는 취지의 입법 발의 내용도 알려드렸었는데 이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현황 이 건수가 늘었냐 줄었냐를 보면 좀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그러면 건수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네. 2011년도에 이제 시행된 때죠. 292건에서 시작이 됐다가 다음 연도인 2012년도에는 1,153건. 그리고 늘어났네요. 예, 많이. 예. 2013년도에는 2,500여 건 정도, 그리고 2014년에는 5,000여 건이 넘는 정도로 와.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수 건수로만 보시면은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보편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예, 저희들이 소위 이제 전문 신고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구체화를 시켜보면 식품 적격업소에서 영업장 외에서 하는 영업행위, 네네. 예, 또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아, 예, 약품 판매 그런. 행위 이런 이 분들을 이제 전문 신고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소위 이제 파파라치라고 예, 하죠. 예. 그 신고 건수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예, 그 신고 건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고 네. 저희들이 이제 고유의 네. 그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공익 신고는 여전히 그 전체 접수 건수 중에 3%를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전히 예,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엄밀하게는 공익신고자라는 개념 속에 내부 고발자와 일반 파파라치 개념이 모두 아울러진 네.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부정부패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많이 신고하는 건지 네. 지금 그게 의아했었는데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합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보호 부분이 아주 보호. 취약한데요. 네. 예, 일단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 법률, 네.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공익신고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법률이 180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뭐 배임 행위, 네. 대표적으로 배임 예, 예. 행위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 예, 이런 식의 보호의 구멍, 사각이 있고요. 또한 보호 이후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호 조치가 실효적으로 그 이행이 강제가 되지 못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보호 조치를 내린다고 한들 그걸 위반한다고 한들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직이나 재취업에 제한이 있는데요. 실제 저는 이제 어린이집 관련한 이제 경찰 수사과장 시절에 네. 수사를 하면서 그 내부 고발자 선생님을 뵀었는데요. 네.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재취업이 이제 동일 영역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예, 그런 큰 보호의 허점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내부 고발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모순을 여실하게 보게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호를 요하는 상황이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이런 반증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익 제보자들의 현실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분들이 그런 용단을 내린 이후에 어떤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혹시 그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영화 그 제보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네. 거기서 보시면은 네. 저도 이제 가장 공감을 한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네. 예, 내부 제보자의 옆에서 같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분하고의 대화였는데, 예, 이제 당시 내부 제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하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내부 제보자들 제가 이제 그 접해 보신 분들은 정말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고요. 네. 예, 우리 사회 속에서 흔하게 배신자 네. 그리고 불편한 사람, 예,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정말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회 속에서 가져왔던 그리고 누려왔던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박탈당하는 네.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난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치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추상적인 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혹은 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을 하면은 네.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고 어떤 시선을 받게 됩니까?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는 가장 이제 그 내부 고발자 행사에 가면은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이 일하시다가 해고되셨습니다. 네. 파면되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자리를 잃는 잃게 경우가 허다하고요. 일자리를 잃은 이후에 네. 다시 복직을 하는 이제 지난한 이제 법률적인 쟁송을 해야 하고요.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이제 조직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몸담아왔던 네. 그러한 동료들이 쉽사리 네.
도움을 주거나 네. 예, 도와주거나 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지만 네, 불편한 거고요. 불편한 관계가 이제 돼버리는 거고요. 기존 사회에서는 네. 기존 조직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네. 그 불편함 때문에 주위에 곁에 예, 동료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외로워지는 아유, 거고요. 저런. 예,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예, 삶의 정신적인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버리는 예, 그런 그렇군요. 삶을 겪게 됩니다. 현실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공익 침해 행위하고 공익 신고자 범위, 그러니까 여기가 좀 범위가 네. 일반인으로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익을 이제 그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공익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 5개 부분으로 공익을 정해놓고 네.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익 침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이러한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공익 신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180개 법률을 예, 나열을 해놓습니다. 예컨대 네. 의료법,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되죠. 또 식품위생법, 건강과 관련이 되죠. 네. 이렇게 180개 법률을 나열을 하고 네.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공익신고자라고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익 침해 행위나 공익 신고의 범위를 좀 열거적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 네. 공익에 해당하지만 공공성은 인정받지만은 네.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일반 공공의 이익으로 예, 그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그리고 네. 공공 신고자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어느 곳에 했느냐에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수사관서나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가 되지만은 네네. 예, 언론이나 지인이나 예. 예, 또 변호사, 네네. 법률 쪽에 이제 자문을 구했을 때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예, 이렇게 공익신고자의 이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또 폭넓게 인정하는 그러한 그 개정안을 준비를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신고자의 그 현실적 어려움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 법률로서 보호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아직 인식 자체가 예, 보호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신고 자체를 익명으로 해서 네네.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방법을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익명 신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 익명의 신고자는 신고자로서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또 그래서 아. 익명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익명의 신고를 변호사가 받아서 접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접수 절차를 통해서 보호를 내실화하는 그런 방법 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신고가 된 이후에 전직과 재취업 지원하는 문제, 예, 그리고 그 다투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인 신분, 예, 직장에서의 그 위치 이걸 유지하면서 다툴 수 있도록 법률적인 네네. 다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밝혀야 법적 효력이 있고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밝히는군요. 네, 익명을 가능하게 해본다. 네, 네. 근데 또 개정안 내용 중에 이행 강제금이라는 그 글자가 등장합니다. 예. 조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고 취지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인데요. 네. 예. 어떤 이제 공익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 이제 사측에서 이제 이게 반대되는 쪽에서 그 신분상 불이익을 가합니다. 네. 예, 신분상 불이익을 강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 이를 다투기 위해서 법원에 네. 예,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소송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을 취소하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소송 진행 중에 신분을
유지를 하라라는 이제 가처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네. 예,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라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공고하는 그런 가처분에 대해서 이걸 가처분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걸 어길 시에는 얼마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일종의 벌금이군요. 예, 네. 어떤 이행을 강제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러한 이행 강제금을 공고하지는 않고 네. 보호 조치를 하라라는 네. 공고 수준의 정도까지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네.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보호를 강제하는 예, 그러한 그 보호를 그렇게 해서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러한 조치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부 고발자나 공익 신고자 중에 자신의 직을 유지하면서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일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지금껏 만나 뵌 분 중에서는 안 계셨고요. 예, 제가 네. 해고를 당하지 않고 사표를 쓴 경우로 예, 네. 거의 유일하시군요. 거의 예, 네.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뭐 전직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가 가진 그런 역량, 능력을 펼칠 수 있게 좀 전직을 한다든가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바는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이런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바고요. 다만 2014년 11월에 경기도 교육청이죠. 조례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적극적인 전직이나 재취업 보장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 공익제보와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을 예고했는데 이 내용 속에 인사와 관련해서 우선적 고려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공익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호 방안이 들어가 있는 조례로서 저희 공익 신고자들 내부에서 아주 주목을 했고 네. 이러한 조례를 법률화하는 방안이나 이러한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 영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기대되는 뭐 바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게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다른 조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많이 알려져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익신고자 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중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불편하다 보니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알려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네. 그렇다 보니 법에 관한 내용이나 네.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또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공익에 관해서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시다가 본인들이 접수를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서 공익신고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네. 예, 그 통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그렇군요.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예, 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네. 예, 그 내용이 처리 기관으로 가서 그 처리 기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입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당사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고 이러한 네.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네. 우리 사회적으로 그것을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는 네. 예, 그런 분위기 이게 실효적으로 이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 네.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처리 전망이 어떨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정안과 관련해서 15건 정도가 상정이 되어 있고요. 예, 저 역시 입법 발의를 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가서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많은 개정안들이 있고 또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뭐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니 또 네. 보호의 필요성이 아주 강한 영역이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소관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법이 소위 이제 김영란법. 네. 두 번째가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요. 희망적입니다. 예. 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올해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현안 혹은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입니다. 예,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군내 법치주의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네. 예, 법이 현실과 맞지 않게 좀 방치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아서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고요. 네. 또 저희 그 안전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전 영역을 곳곳이 살펴보는 그러한 활동들을 또한 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 현안 혹시 관심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참 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예, 예, 산에 가서 찾는 마음의 여유 네. 때문에 산을 좋아하는데 저희 지역에 광주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무등산 국립공원인데요. 국립공원 중에서도 그 주상절리가 아주 아름다운 높은 곳에서 네. 아주 아름답게 펼쳐진 그런 산인데 네. 이 무등산 정상에 네. 예, 군부대가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예, 1187m 네. 정상에 지금 군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군부대가 이제 그 공군의 미사일 그 변경 계획과 맞물려서 더 이상 높은 산 정상 위에서만 안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정에서 변경이 돼서 아하. 예, 정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충분하게 네. 우리 그 방공을 효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변경 그 계획에 발 맞추어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도 제대로 살리고 또 우리 안보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